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름답게 늙는 건 어렵지 않다. 추하게 늙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70세를 넘기며 스스로 추해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도 모르게 점점 사람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딱 5가지 추한 행동을 공개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 중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나이는 숫자지만 당신의 품격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단 하나만이라도 바꾸세요. 아름답진 않아도 추해지진 말자. 지금 시작합니다. 90세 할아버지가 7살 손자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녁 하늘이 이렇게 예뻐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서서 말씀하셨죠. 얘야,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오래 살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모든 황혼이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구름이 잔뜩 낀 날의 황혼은 어둡고 칙칙하죠. 맑은 날의 황혼만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아름다워지지는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황혼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황혼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5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비밀들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 황혼도 그 90세 할아버지처럼 빛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비밀, 듣는 귀의 마법. 어제 동네 카페에서 본 광경입니다. 두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한 분은 30분 내내 혼자 말씀만 하셨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옛날 이야기까지. 상대방은 고개만 끄덕이며 네, 네 하고 계셨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을 많이 하신 분은 혼자 가셨고 조용히 들어주신 분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야기도 들어주세요라면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한 말들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도 커지죠.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또 그 이야기구나 하면서요. 진정한 지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에서 나옵니다. 경청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째, 듣기입니다. 귀를 열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거예요. 둘째, 이해하기입니다. 아, 저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셋째, 공감하기입니다. 정말 그러셨겠어요? 힘드셨겠네요 하고 따뜻하게 반응해주는 거예요.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5분간 완전히 듣기만 해보세요. 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그리고 네, 그럼요 대신 더 말씀해주세요라고 해보세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70세 박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모임에서 항상 본인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용히 듣기 시작하셨죠. 6개월 후, 그분은 모임의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박 할아버지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주세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죠. 진짜 금보다 더 값진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경청입니다. 두 번째 비밀, 겸손. 지난달 동창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0년 만에 만난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분은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하셨고, 다른 분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오셨죠. 성공하신 분은 밤새 자랑만 하셨어요. 나는 말이야, 회사를 3개나 차렸어. 아들은 의사고, 딸은 변호사야. 작년에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 반면 평범하게 사신 분은 조용히 듣기만 하셨어요. 그러다 누군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양원에서 할머니들 머리 빗겨드리는 봉사를 해요. 별거 아니지만 할머니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분께로 향했습니다. 자랑을 늘어놓던 분은 어색해하며 자리를 떠났고 겸손한 분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게 일반적이지요. 왜 그럴까요?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은 속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려 합니다. 반대로 진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가진 것은 저절로 드러나거든요. 그들의 행동에서, 말투에서, 표정에서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자식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은 말이야.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친한 친구 사이라도 자식 자랑은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 중에는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건 아픈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하는 것과 같아요. 오래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자식 자랑은 집에서 배우자 하고만 하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자랑 대신 질문하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칭찬받으면 운이 좋았어요. 한마디 덧붙이기. 그러면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진짜 향기로운 꽃은 자신이 향기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벌과 나비가 찾아오죠. 겸손한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그게 진정한 매력이에요. 세 번째 비밀, 편견. 3년 전 지하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70대 할머니가 지하철에 타셨어요. 마침 앞자리에 문신이 가득한 20대 청년이 앉아 있었죠. 할머니는 무서워서 다른 자리로 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저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청년은 정중하게 할머니를 앉혀드리고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새 정거장을 더 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신 때문에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 아들보다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편견의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말투를 듣고 출신을 알고 나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고 단정해버려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경험이 쌓였으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지혜는 경험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을 첫 만남처럼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갖는 겁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에 한 명,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평소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역시라는 말 대신 혹시라는 말 사용하기. 역시 저 사람은 그럴 줄 알았어 대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이렇게 바꿔보세요. 편견을 버리는 순간 세상이 다시 젊어집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80세 김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문제아로 소문난 간병인을 만났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모두 피했지만 김할머니는 달랐어요. 이 친구한테도 사연이 있을 거야. 알고 보니 그 간병인은 중병에 걸린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세계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피곤하다 보니 표정이 늘 어두웠던 거죠. 김할머니가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그 간병인은 요양원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편견은 관계를 막는 벽입니다. 그 벽을 허물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네 번째 비밀, 나를 친한 친구처럼. 80세 할머니가 패션쇼 런웨이에 서신 거예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당당한 자세로 걸어가시는 모습이 전 세계에 감동을 줬어요. 인터뷰에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었는데 무슨 외모까지 신경 써? 하고 생각하세요. 내면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뭐 그리 중요해? 하시죠. 하지만 잠깐만요. 외모 관리를 포기하고 몇 년 지나서 거울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면서 씁쓸하지 않나요? 외모 관리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 사람과 가장 오래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나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외모에 신경 쓰는 노인분들이 우울증에 덜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자존감도 높고 사회 활동도 더 활발하다고 하고요.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자신에게 한마디 칭찬하기. 오늘도 멋지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옷 입어보기. 비싸지 않아도 돼요. 평소와 다른 색깔, 다른 스타일을 시도해 보세요.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가서 새로운 스타일 요청하기. 기분 전환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75세 김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은퇴 후 5년 동안 집에서만 계셨어요. 옷도 아무거나 입고 머리도 대충 빗으셨죠. 그러다 어느 날 손자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멋있게 꾸미고 나가요. 할아버지는 그날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셨어요. 동네 나들이었는데 사람들 반응이 달랐어요. 어머, 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지시네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일도 늘어났죠. 당신을 가장 오래 바라볼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5번째 비밀, 먼저 대접. 버스에서 본 두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는 버스에 타자마자 젊은 사람들을 노려보셨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나이 든 사람한테 자리도 안 양보하고 온몸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계셨죠. 두 번째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문 앞에 임산부가 서 있는 걸 보시더니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가씨, 여기 앉으세요. 아기한테 좋지 않아요. 임산부는 깜짝 놀라며 감사하다고 하셨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도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다음 정거장에서 한 고등학생이 그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똑같은 상황, 다른 결과였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존경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해주고 먼저 배려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 대신 요즘 젊은 분들 참 대단해요 라고 해보세요.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한 번 먼저 양보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마트에서, 길에서 먼저 양보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습관화하기.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사람, 길을 헤매는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세요. 불평 대신 격려하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대신 젊은 분들이 열심히 사시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82세 최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요즘 세상 참 살기 어려워졌어 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을 바꾸셨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에게 공부하느라 힘들지 화이팅 이라고 말씀하시고 배달 온 청년에게는 고생 많으세요. 물 한 병 드세요 라고 하셨어요. 6개월 후 그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드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오는 분이 되신 거죠.
진정한 어른은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먼저 대접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다는 건 정말 진리예요. 권위로 존경받으려 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존경받으세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90세 할아버지와 7살 손자가 석양을 바라보며 나눈 대화 기억하시죠?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멋진 어른이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다.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해야 해. 할아버지도 아직 배우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자랑보다는 격려를 하고 편견 없이 사람을 보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늙었을 때도 지금 할아버지처럼 예쁜 손자와 석양을 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듣는 귀의 마법. 말하기보다 들어주기에 집중하세요. 둘째, 겸손. 자랑보다는 격려를, 자기 과시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셋째, 편견. 편견을 버리고 매일을 새로운 만남처럼 대하세요. 넷째, 나를 친한 친구처럼.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다섯째, 먼저 대접. 존경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존경하고 배려하세요. 이 5가지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첫 번째 비밀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울 보며 칭찬 한마디 했어요. 이런 작은 다짐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황혼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황혼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루의 마지막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따뜻함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황혼도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